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나이 한 살 한 살 더 셀 때마다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 때문에 시름이 깊어지는 분들 많으시죠?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크게 신경 쓰인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도 하실 텐데요.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얼굴 부위별 주름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굴 주름은 원숙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나이보다 늙어 보여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얼굴 부위별로 다양한 주름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얼굴 주름이라고 하면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서요. 네, 얼굴 주름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분류해보면은 어떤 중력에 의해서 처져서 생기는 처진 주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표정 찍을 때 생기는 표정 주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름의 위치에 따라서 이마에 생기면 이마 주름, 뭐 미간 주름, 콧등 주름, 눈가 주름 이렇게 구분해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건조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건조주름, 그리고 좀 골이 옅은 전주름, 잔주름, 그리고 깊은 주름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처진 주름이냐, 중력에서 처져서 생긴 주름이냐, 아니면 표정 지을 때 생긴 주름이냐 이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네. 또 주름의 정도, 그러니까 뭐 잔주름이냐, 아니면 깊은 주름이냐 이런 것들도 치료 관점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름을 치료하고 싶다면 일단 표정 주름인지 처진 주름인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럼 표정 주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표정 주름은 우리가 말 그대로 표정을 찍을 때, 이를테면 뭐 찡그린다든지 네. 웃는다든지 할 때 생긴 그런 주름을 말하는데요. 이럴 때면 찡그릴 때 생기는 미간 주름이나 뭐 이마 주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웃을 때 생기는 눈꼬리 주름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콧등 주름도 이렇게 표정 주름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표정 주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표정 주름은 역시 치료는 보톡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그 근육이 없어도 되는 그런 표정 주름들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찡그릴 때 생기는 이 미간 주름이라든지 이 기마 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런 표정 주름은 우리가 없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근육을 절단해서 그것이 반영구조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표정 주름은 보톡스로 많이 치료를 하고 네네, 네. 처진 주름 같은 경우에는 중력 때문에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치료 방법도 조금 더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 처진 주름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 흔히 리프팅한다고 하죠. 아, 네네. 리프팅 뭐 끌어올린다는 표현인데 늘어진 주름을 당겨서 없애준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 처진 주름을 치료하는 것을 흔히들 리프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리프팅의 종류는 여러 가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실을 이용하는 방법, 수술적인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나 그 고주파나 아니면은 그 초음파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우리 피부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네. 그럼 피부에서 콜라겐이 합성되거든요. 이 생긴 콜라겐에 의해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를 수축시켜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소마즈나 울세라, 그리고 프락셀 레이저 같은 것들이 네. 이런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에 속하겠습니다. 또 실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PDO라는 특수한 실을 이용해서 실에 돌기를 만들어서 가시를 만들어서 그 가시를 당겨 올림으로써 늘어진 피부를 당겨 올리는 그런 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수술적인 방법은 피부를 절개해서 늘어진 근육을 당겨서 젊었을 때 뒤로 당겨 고정시켜주고 남는 피부를 잘라주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부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얼굴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이마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왜 생긴다고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이마에는 이마 이쪽에 전두근이라는 근육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마에서 헤어라인 쪽에서 이 눈썹까지 쭉쭉 내려오는 그런 근육들이죠. 이런 근육들이 지나치게 발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수축이 과도하다든지 해서 이마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치료는 역시 이 이마 근육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과 보톡스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수술적인 방법은 예전에는 이마 한쪽 귀에서 반대쪽 귀로 쭉 절개를 합니다. 네. 절개를 해서 피부를 뒤집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두근을 노출시켜서 그걸 절단해주는 그런 수술을 많이 아예 했습니다. 그 근육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마에 긴 흉터도 생기고
그다음에 감각 소실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네. 그러면 출혈도 많은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마에 몇 군데 구멍을 내가지고 내시경을 넣어서 전두근도를 확인해가면서 불필요한 근육만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하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파여 있는 골이 없어지나요? 그렇죠. 웬만한 골들을 많이 제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골자국이 연하게 살짝은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제 보톡스를 많이 사용하죠. 네. 수술과 보톡스 차이점은 수술은 거의 한 반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네. 보톡스는 4에서 6개월 정도. 다시 이제 보톡스는 수술처럼 불편하지 않은 그런 또 좋은 장점이 있죠. 네. 보통 인상을 쓰거나 하면은 우리 미간 사이에 주름이 선명하게 남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나요? 네, 미간주름은 생기는 원인이 이 안윤근이라고 눈 주위를 둘러싸고는 그런 근육이 있습니다. 네. 이 안윤근의 안쪽 위쪽 부분과 그리고 우리 눈썹을 안쪽으로 당겨주는 안쪽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이런 근육 다발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네. 이런 근육 다발들이 과도하게 수축이 돼서 그런 미간 주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역시 치료 방법은 역시 수술과 보톡스를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이 근육 다발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 없어도 생활하거나 사는데 전 지장이 없는 그런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이용해서 이 근육 다발들을 절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효과는 역시 이마 주름과 마찬가지로 반영구적인 효과가 있고요. 또 간단하게 하시려면 역시 보톡스를 이용해서 주사하시면 비교적 4에서 6개월 동안은 주름이 생기지 않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눈 밑에 주름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그렇죠. 눈 밑에 주름이 심하신 분들이거나 볼록하신 분들을 심술보라고 하죠. 네. 그런데 눈 밑에 주름이 생기는 그런 원인들 보면은 일단은 눈 밑에는 나이가 먹을수록 피부가 이렇게 얇아지고 피부가 처지게 됩니다. 네. 피부가 얇아지고 또 두 번째로는 나이가 먹을수록 이 안화, 안구 밑에 있는 지방들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안화 뼈 자체가 넓이가 커지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눈 밑 주름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는 이 우리 속눈썹 있죠. 네. 속눈썹 바로 아래쪽을 절개해서 늘어진 피부를 늘어진 근육 지방을 제거한다거나 재배치시켜주고 그다음에 늘어진 근육을 당겨서 유한감에 고정시켜주고 남미 피부를 절제해주는 그런 하얀감 절제술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겉에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눈 안쪽을 뒤집어서 우리가 보는 빨간 판이 있죠. 네. 빨간 판을 레이저로 절개해서 밀려나온 지방만을 갖다가 절제해준다거나 재배치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이 하얀감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절개해서 늘어진 피부를 같이 당겨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눈밑 지방교술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 흉터나 부위가 빨리 빠진다는 흉터가 전혀 없고 부위가 빨리 빠진다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늘어진 피부가 없는 경우에는 대개 레이저를 이용한 눈밑 지방 교정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피부가 같이 늘어진 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하얀검 절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지속 기간이 좀 궁금하네요. 지속 기간에는 이제 그 사람 그 피부 양태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네. 똑같은 수술을 해도 어떤 분은 한 3, 4년 만에 다시 늘어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7년, 10년 이상 가도 네. 여전히 그 상태가 유지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피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부가 얇은 분들은 좀 지속 기간이 짧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피부가 좀 두꺼운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입가에 생기는 팔자주름. 이건 고민인 분들 정말 많은데요. 젊은 그렇죠.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네. 얼굴 주름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 역시 팔자주름이죠. 치료 방법은 예전에는 이 팔자주름 골을 따라서 지방을 많이 주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필러가 좋아지고 저렴해지다 보니까 네. 지방 주입보다는 필러 주입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고요. 또 예전 귀족술이라고 해서 팔자주름 골을 따라서 보형물을 삽입해서 골을 좀 연하게 하는 그런 치료법도 종종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또 실리프팅을 통해서 팔자주름을 좀 연하게 하는 방법도 하고 있고요. 또 중안면 거상술이라고 해서 이 볼살 쪽에서 볼 쪽의 피부가 밑으로 많이 처져가지고 이게 팔자주름이 깊어진 경우에는 이 볼 쪽 피부를 갖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수술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목 부분은 면적이 크다 보니까 더 치료가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것도 개선시킬 수 있나요? 사람 얼굴 구조는 피부가 있고 그다음에 피하게 지방층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스라는 근막층이 사람 얼굴에서 목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먹으면 이것들이 같이 늘어져 가지고 볼살이 처지고 또 목수주름도 처지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 실리프팅 방법이 있고 안면 거상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모양의 돌기가 나온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서 위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이것은 역시 시술이 간단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속 기간이 짧은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늘어진 것은 당겨서 절제해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안면 거상술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피부를 이렇게 절개해서 피부를 완전히 절개해서 오픈시켜 놓고 그다음에 늘어진 근육을 당겨서 원래 젊었을 때 있던 자리로 당겨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남는 피부를 충분히 당겨서 절제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단지 안면 거상술은 실리프팅보다는 좀 더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네. 대신에 훨씬 더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부분 거상술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얼굴 부위별 주름 치료에 대해 조상곤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